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마존 주가를 보면요. S&P 500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성과를 보였어요. 지난 5년간 S&P 500이 90% 오르는 동안 아마존은 34% 상승에 그쳤으니까요. 이런 수치만 보면 아마존의 시대는 이제 저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아마존이 여전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동력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걸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과는 별개로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에 주목해야 할 이유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신 것 같아요. 과거의 주가 그래프만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미래 잠재력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아마존의 사업 구조를 좀 면면히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강력한 성장 엔진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성과에 실망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핵심 동력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 핵심 동력 중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분야일 텐데요.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그냥 선두주자다, 이걸 넘어선 의미가 있을까요?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AWS는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한 20%, 또 3위 구글 클라우드가 13% 정도인 걸 보면 이게 상당한 격차죠. 그리고 이 시장 리더십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인프라가 AI 기술 개발과 확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투자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2분기에만 자본 지출로 340억 달러를 썼고 연간으로는 최대 1,000억 달러까지도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클라우드하고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고 하고요. 이건 그냥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 아닐까요? AI 패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이런. 정확히 보셨습니다. AI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또 유지하려면 최첨단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이고 또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이에요. 경쟁사들 역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투자가 단순한 비용 소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 소모가 아니라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익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AWS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이게 무려 33%에 달합니다. 2분기에만 해도 10억 2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창출했죠. 이 높은 수익성이 바로 그 막대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 리더십이 다시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죠.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와, 33%. 영업이익률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확실히 갖춘 핵심 사업이라는 거군요. 게다가 전 세계 AI 관련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2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이 정도면 아마존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겠네요. 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점유율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하고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아마존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을 발판 삼아서 AI라는 새로운 성장 물결을 아주 효과적으로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고객 기반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사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AWS와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엔진을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아마존의 얼굴, 바로 이커머스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팬데믹 특수가 끝나고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40%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면서요. 월마트가 13%, 타겟이 2% 수준인 걸 보면 그 격차가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소매 시장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경쟁도 심화되는 와중에도 아마존의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커머스 제국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죠.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생태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야, 2억 4천만 명이면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네요. 근데 단순히 회원 수가 많다는 것 외에 이 프라임 멤버십이 아마존에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프라임 회원이 비회원보다 구매 금액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라임 회원은 연평균으로 보면 약 1,170달러를 아마존에서 지출하는데요. 이게 비회원 지출액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높은 충성도와 지출 규모는 아마존에게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제공하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걸 넘어서 아마존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2배 이상이라니 정말 충성도가 높군요. 근데 사람들이 단순히 빠른 무료 배송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마존에 묶이는 걸까요?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프라임의 가치는 단순히 배송 혜택에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프라임 비디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나 프라임 뮤직, 또 사진 저장하는 프라임 포토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렇게 여러 혜택을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어서 제공하니까 사용자들이 아마존 생태계 안에 효과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아마존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 그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하고 다양한 가치를 한 번에 주니까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아, 경제적 해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단순한 쇼핑 플랫폼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가치 제공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아마존의 또 다른 성장 동력,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광고 사업인데요. 아마존에서 광고라니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마존을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곳으로만 생각하시지만 광고 사업은 이미 아마존의 매우 중요하고 또 수익성 높은 기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2분기 광고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23%나 증가해서 1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와, 157억 달러에 23% 성장률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다른 광고 플랫폼들이랑 비교하면요. 외국 디지털 광고 시장만 놓고 보면요. 아마존은 이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광고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테크 기업들보다도 광고 매출이 훨씬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 검색하고 구매 결정을 바로 아마존 플랫폼 안에서 내리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광고 채널이 없는 셈이죠. 구글, 페이스북 다음 가는 3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쇼핑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까요? 내년에는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이 17%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2021년에는 11% 미만이었던 걸 생각하면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아마존 광고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 방대한 구매 관련 데이터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어떤 걸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안 샀는지, 또 어떤 상품을 실제 구매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정교한 타겟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검색했던 사용자에게 경쟁 브랜드 신제품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특정 상품 구매자에게 연관 상품 광고를 노출하는 식이죠. 이러니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사용자의 구매 의도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광고를 딱 보여줄 수 있다는 거군요. 자,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2029년에는 한 4,2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사업은 단순히 매출 증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소매, 즉 이커머스죠. 그리고 클라우드 AWS 사업과 더불어서 아마존의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마존의 세 가지 핵심 성장 동력인 AWS, AI, 이커머스, 프라임, 그리고 광고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AI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이커머스 생태계, 또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고성장 고수익 광고 사업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마존 주가가 지난 몇 년간 시장 대비 부진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강력한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다른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만한 예를 들어 지난 15년간 2800% 상승 같은 그런 극적인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의 영광 재현이나 2800% 상승 같은 표현은 현재 아마존의 규모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기대치를 너무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이미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요. 이런 거대 기업이 과거 초창기나 고성장기처럼 수십 배씩 성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 포화도 문제도 있고 또 점점 강화되는 규제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이고요.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냉정하게 봐야겠네요. 기업 규모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고 의미 있는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과거와 같은 기하급수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AWS를 통한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의 리더십, 프라임 멤버십 기반의 충성도 높은 고객과 강력한 이커머스 생태계, 그리고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고수익 광고 사업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이 사업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너지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AWS의 발전된 AI 기술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고객 만족도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고요. 또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쌓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는 광고 사업의 타겟팅 정확도를 높여서 광고 효율성과 광고 단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사업 부문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전체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따라서 과거와 같은 폭발력은 아닐지라도 이 강력한 성장 엔진들의 조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마존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 주요 고성장 시장들에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아마존이 과거와 같은 수십 배 수익률을 보장하는 티켓은 아닐지 몰라도 클라우드, 이커머스, 광고라는 이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여전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세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미래를 향한 투자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축의 유기적인 결합과 시너지, 이게 아마존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아마존이 AI 기술을 단순히 AWS 서비스 강화나 현재 수준의 상품 추천, 광고 타겟팅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숙하게 여러분의 쇼핑 경험 전반에 통합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련성 높은 광고나 추천 상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AI가 여러분의 잠재적인 필요나 취향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상호작용하면서 쇼핑 경험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더 깊은 AI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변화나 영향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